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그 동창리 시험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했다라고 네. 발표한 거 말이에요. 예. 외신들 뭐라고 보도합니까? 외신들이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자 보도에서 북한이 최근 2년 동안 유지해왔던 외교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했고요. 외교를 중단했다. 네. 이건 실력 행사로 간다. 그런 뉘앙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BBC도 같은 날 보도에서 이번 중대한 시험 발표는 북한이 미국과 추가 협상의 문을 닫은 것으로 보여진 이후의 행보다, 첫 번째 행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엔진 시험일 것이다라는 분석 많이 내놓고 있죠. BBC는 그 같은 보도에서 북한이 조만간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면은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성을 발사할 경우에 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보다는 덜 도발적이면서 또 북한의 로켓 발사 능력을 과시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인 셈이죠. 네. 당장 미사일 발사 재개는 조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러니까 위성 정도로 대미 협상력을 키워본다. 네. 이렇게를 보통 해석하는군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예. 중국의 환구15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9일자 보도였는데요.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마지막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실제 발사한다기보다는 예. 거래를 하기 위한 그런 가능성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최근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언급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앞서 2017년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즈음에서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그런 전례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환구15가 상기하기도 했고요. 예. 일본의 다수 언론들도 이번 북한이 말하는 중대한 시험이라는 것은 ICBM을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위한 엔진 시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미국과의 긴장 관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그 밖의 언론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사실 이것도 전했는데 역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데에 두 정상이 일치했다. 이런 네.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나 연말이라고 하면 앞으로 보름 정도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네. 극적인 점 뭐가 있었으면 참 좋겠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소집한 거 이런 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우리 K-팝 음악 관련돼서 영국에 좀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다고요? 뭡니까? 네, 이번 올해 이제 연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해의 K-팝 산업이 스캔들과 비극으로 점철됐다.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캔들과 비극. 네. 예, 어디서 보도한 거예요? 영국 로이터 통신인데요. 지난 4일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산업이 K-팝 산업이 가장 수익성 좋은 소프트 파워 수출품이다. 잘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올해는 그 일련의 스캔들 그리고 젊은 아이돌들의 개인적 고통과 그로 인한 생을 마감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다. 예. 이런 내용 보도했는데 예. 올해 우리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월에 빅뱅 일부 멤버의 그 성매매 알선 혐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역시 젊은 한 남성 아이돌 출신의 성폭행과 사진 유포 거기다 최근에는 이제 설리 씨, 구하라 씨 또 더 최근이죠. 차인호 씨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단 불행한 사건들 있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 K-팝 산업이 보통 화면과 무대를 통해서 건강한 이미지를 알리면서 특화된 대중문화를 보여줬는데 예. 최근에는 이 분야의 어두운 모습들이 조명이 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돌아보니까 올 한 해가 스캔들과 비극 네. 맞네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문제도 좀 봐야 된다. 네. 이런 보도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K-팝의 문화뿐만이 아니다 이런 예. 내용인데 지난 1일자입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이 지적을 한 건데 한국인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달리 생각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보통 정신건강에 대해서
일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또 아주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고통으로 생각하면서 치료나 상담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 건데요. 예. 뭐 악성 댓글들이 이런 아이돌 예능인들에 대해서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우리 국민들도 요구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나오는 건 사실인데 이 신문도 가디언도 이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디언에 따르면은 이거는 한국의 그 정신건강 불안 문제의 일부분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연예인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 사회 전역에 걸쳐서 이 정신질환과 질환, 그다음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회가 감추고 있고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꾸만 정신질환은 숨기려고 하고 그죠? 네. 적극적으로 병원에도 안 가려고 하고 예. 여전히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인 셈인데요. 예. 가디언 신문은 이 케이팝 스타들뿐만 아니라 이 일반 한국인들도 우울증에 대한 도움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인간의 성품과 연결시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질환이 아니라 어떤 성품, 성격과 연결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도 그 당당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실 숨길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감기 걸리는 게 꼭 신체가 약해서 걸린다거나 뭐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서 이제 걸리는 게 아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정신 질환도 반드시 정신이 약하다거나 뭐 불량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신문은 그 한 정신의학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잘못이고 정신 질환은 뭐 의지가 약하다거나 그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정신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네. 이런 지적하면서 흔히 그냥 감기와 똑같이 다뤄져야 하고 한국 사회도 이런 식을 이제는 좀 세계 수준을 따라잡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더 되풀이해야 할지 아주 일상처럼 그냥 그 감기 앓듯이 우울증 앓고 이런 인식이 좀 퍼져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기분 좋은 소식인데 봉준호 감독 기생충 흥행도 대단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흥행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나라에서 지금 계속 개봉되고 있는데 흥행 이어가고 있는데 그 4일자 싱가포르의 The Straits Times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은 평론가들이 이 봉준호 감독의 최신 영화 기생충 뭐 여기에 호평을 보낼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은 미국의 박스 오피스에서도 성공을 거두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 신문에 따르면 최근 한 그 전 세계적인 그 영화계의 추세가 이런 거라고 하죠. 아주 어떤 강한 영웅이 나타나서 이런 슈퍼 영웅이 지구를 구한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흥행을 보장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를 뚫고 나온 전혀 다른 장르의 영화가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기생충 이미 전 세계적으로 1억 1,4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고요. 와. 어마어마하죠. 미국에서만 지금 620개 상영관에서 상영 중이라고 하는데 1,60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현재까지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네. 손흥민 선수 인생의 골이라고 역사적 하죠. 골이에요. 역사적 골. 그렇습니다. 외신 반응 뜨겁죠? 뭐 찬사 계속 이어지고요. 사실 자기 진영 페널티 라인에서 뭐 한 80m 혼자 질주하지 않았습니까? 설명 안 하셔도요. 전 국민이 봤어요. 이거는. 근데 저도 말을 하면 할수록 재밌어가지고 또 하게 되는데 뭐 정말 흔하지 않은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었는데 그 86년도였죠. 그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보여줬던 그 60m 단독 질주 이후의 골. 그다음에 10년 후에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보여줬던 환상의 드리블 골. 뭐 이런 정도인데 외신들이 그것들과 역시 비슷하게 이제 평가를 비교를 한 겁니다. 전 세계 축구 전문지 원풋볼은 이 프리미어리그의 마라도나식 골 이런 제목으로 이번 손흥민 선수의 환상골을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는 상대 팀이었던 번리 팀이 움직이는 아티스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아니라
움직이는 아티스트라고 표현했군요. 손흥민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가 하면 역시 스포츠 전문 매체인데 프랑스의 르스퍼라고 하는 데에서는 9일 보도에서 흔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네스크, 아라베스크. 그러니까 이 형용사들인데 신조어로 로날데스크 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브라질의 축구 선수 호나우두를 이제 우리식으로 발음을 하면 로날드 아니겠습니까? 예, 로날드. 예. 그래서 로날데스크다. 그러니까 그런 급의 골이라고 하는데 왈풋볼은 손흥민 혼자 단독으로 이룬 퍼포먼스를 묘사하면서 리듬과 기술적 퀄리티 그리고 냉혈적인 차분함이 빚어낸 작품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100년 동안 이건 계속 방송될 거예요. 네. 임상훈 소장 눈으로 고른 외신 픽 네. 어떤 뉴스를 골라오셨습니까? 오늘은 프랑스 파업 사태 소식. 아유, 대단하다면서요 지금. 네. 네. 뭐 완전히 프랑스가 정지를 했습니다. 이게 연금 개혁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기본적으로 일을 할 때 돈을 벌어서 그다음에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이거를 나중에 수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을 못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인데 문제는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죠. 인구의 고령화. 이렇게 되면서 연금 가입자 대비 수령자 수가 이제 급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은 없는데 받아갈 사람은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은 성장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재정 악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따지면 프랑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한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더 심해요. 네. 예. 이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세대에 비해서 연금 보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상황에서 정부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혁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연금 개혁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 개편안 뭐 4가지인가 몇 가지 만들어져 있고 네. 국회에 넘기긴 했는데 네. 서로 다 국민들 앞에 사실은 싫은 소리 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돈 더 내셔야 되고 좀 적게 받아야 됩니다. 그 말 하기 싫으니까 계속 미루는 거거든요. 네. 지금 프랑스도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현재의 그 연금 체계의 골자가 80년대 초반에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95년도에 한번 크게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우파 정부였습니다. 시락 대통령과 주페 총리 때 일이었는데 국민들이 이제 아주 거세게 반발해서 실패를 했죠. 네. 그런 이후에 지금 마크롱 정부가 워낙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시도를 하는 해보려고 건데. 하는데. 예. 근데 이게 사실 그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체계를 만들 수가 있겠는가.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대 간 결속 문제. 그러니까는 앞선 세대는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예. 그 결속 그다음에 또 직종 간의 형평성 문제. 그러니까는 프랑스에서 지금 42개 정도로 이렇게 워낙 많은 그런 그 연금 체계가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우리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문제 심각한데 네. 프랑스는 42개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직종 간의 그 이동이 굉장히 옛날보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직종을 이동했을 때 내가 과연 어디까지 그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헷갈리다는 것이죠. 이 전체를 한번 크게 흔들어 보겠다는 건데 네. 근데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나한테 불리할 거다라는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각 직종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결국 나는 손해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 70%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직종별로 그러니까 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 뭐 사실 지난해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란조끼 같은 경우도 마크롱 정부가 아주 호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유가 왜 친기업적 다시 말해서 기업에게는 유리하게 근데 국민들에게는 불리하게 그렇게 이제 바꿔도 왜 그렇게 바꾸냐 이건데 지금 이 연금 문제도 사실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불확실한 결과, 불확실한 미래,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다. 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이번에 개혁? 그거는 아직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워낙 지금 완강하고요. 강력하고. 예. 근데 국민도 물러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교통 체제라든가 이런 거 지금 정지한 상태고 박물관도 문 많이 닫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12월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제가 12월에 프랑스 가는데 한번 가서 취재를 해오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도 닥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이 혼란, 갈등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참 주목되네요. 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